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설거지라는 게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하루 이틀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싶길래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하기 전에는 너무 귀찮았는데요. 또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설거지가 아니더라도 미루고 미루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당장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날은 후련하게 꿀잠 잘 수 있을걸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그동안 여러분들 미루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는 수요일이 3일절로 휴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월요병도 없이 가볍게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또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요. 출석 체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올림 100%님 또 1등으로 오셔서 흑흑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 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시장에 타격을 받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빨갛게 돌아올 거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서당계 1년차님, 마그마님 모두 잘 오셨어요. 벙벙님께서 출석해 주셨고 불꽃쫄보님께서도 불안한 장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은 없지만 또 그 안에서 종목들도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내 계좌가 지금 가장 불안하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전정희 님도 반갑습니다. 또 조조규삼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매수가 비중까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님께서도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잘생긴 김형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는데 잘생긴 김형일 전문가는 저희 방송에 없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냥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사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에서의 희비도 엇갈렸을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오늘 로봇주 못 잡았으면 배 아픈 장이었죠. 저도 로봇주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배가 아픈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오늘 장 보면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코스닥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강세장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이러한 그림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사실 2,500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한 이제 100포인트 이제 윗 구간에 있는 이 2,500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2,500 구간에 굉장히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2,500 구간을 못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말은 주도주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3월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3월 달 시장도 생각을 해보면 3월 달에 반도체 물론 이제 슬슬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확 반도체가 주도주 분위기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3월 1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테슬라에서 인베스터 데이 이제 새롭게 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년마다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공개하고 나면 보통 폭등을 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차 전지가 분위기 한번 또 살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분위기 살짝 보고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놓는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강세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챗GPT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말고는 거의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에는 일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3월 달에 뭐 양회도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IRA 가이던스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 정부 쪽의 지원 이야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2월 달에 이은 중소형주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해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해왔던 대로 2월 달의 전략대로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따가 또 미니 가닝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할 테지만 3월 달에 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외에, 그 다음에 IRA 가이던스 발표 외에, 양해 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 다음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달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됐던 것들에 대해서 또 3월 달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3월 달은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거의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이 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대응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다만 중소형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이 이제 내일 단 하루 남았거든요. 이제 3월이 되면 뭔가 날씨도 갑자기 확 바뀌면서 시장도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득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따뜻한 봄을 봄답게 즐기기 위해서 내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미리 이제 그동안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들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그 종목들의 수익을 저희가 같이 깨워볼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도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정보도 나누시고 또 위로와 응원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내용들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상록수님께서 오늘은 로봇가 날아가네요. 실적도 없다는데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로봇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 옛날 사람이라서 로봇 하면은 또 날아간다라고 하니까 태권브이밖에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뭐, 날아라 건담 뭐 그런 종류. 네. 맞아요. 자, 날아라 나라 로봇주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신지 같이 그 상승의 흐름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찌유공주님, 오승님 출석하셨어요. 남이경희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이지훈님과 낭극곰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종목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버티시느라고 시청자님도 정말 수고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을 해결해 드릴까요? 예, 루닛이요. 예, 루닛이, 예. 네, 루닛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100원이에요. 46,100원에 15%? 46,100원에 15%요. 오,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 나올 때? 언제 사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자,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이 빨간불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너무 상한가에 사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셨구나. 내가 너무 예. 높은 데서 산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요 루닛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손실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높은 구간에서 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루닛이 보통 AI 쪽에서는 이 대장주로 움직였었거든요. 의료용 AI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의료용 AI는 지금 현재 실적이 사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이제 기업군들입니다. 특히나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의료용 AI 쪽에서는 가장 이제 시총도 크고 그 다음에 기술력 자체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 루닛이 이 뭐 암 조기 진단 솔루션이라든지 AI를 활용을 해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제 꾸준하게 조금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이 수주권들을 꾸준하게 좀 따내 오면서 실적이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은 아무래도 최근에 AI 열풍이 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위협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현재의 상승이 물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 기술력도 뛰어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AI 열풍으로 인한 어느 정도 테마발 그러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조금 이제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수급 자체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 AI 바람으로 인해서 루닛이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적당히 눌러주는 선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4만 원 초반대까지는 눌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 같느냐 내일 정도 구간에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지나고 수요일이 3일절이잖아요. 수요일 3일절 쉬고 본격적으로 이제 3월장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2월장과 3월장이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감이 형성이 된 시기거든요. 우려감이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월 달 들어오고 나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 다음에 뭐 CPI, PPI, PCE 할 것 없이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월 FOMC는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형성이 됐거든요. 시장이 이제 이러한 우려감이 형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선방을 해줬던 시기가 2월 달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3월 달에 또 고용지표 발표될 거고 CPI, PPI, 뭐 FOMC, PCE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감이 한 차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으니까 3월 달에 이제 이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시기가 되면 약간의 이제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2월 달에 상승 나왔었던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AI 쪽은 사실 2월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AI 쪽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이제 수급에 의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챙기되 너무 길게 들고 간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룬이 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1월 달부터 해가지고 3만 원 정도에 있던 종목이 지금 47,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제 60% 상승 나온 거거든요. 많이 상승 나온 구간이고 이제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내일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 수급이 살아있기는 해요. 금요일 날에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오늘 약간의 누른 듯한, 일부러 이제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전 고점 47,000원 구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전 고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수익 국대화 노려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짝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시간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시간으로 1몇 % 정도 떨어지면서 아마 내일 45,000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초반대까지 기다리기에는 단가가 조금 높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닛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까지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3월 달은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꺾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121선 지켜주고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문제가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현재 구간에 이제 매물대에 조금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매물대에 도달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구간 못 뚫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루닛을 4만 원 초반대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 물론 이제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저는 만약에 내일 45,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차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45,000원대에서 출발을 하되 다시 이제 양봉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치고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47,000원 구간에 이전 고점 구간에서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뚫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수급은 살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줬고, 이 수급은 분명하게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 쪽에 조금 더 이제 이 무게감이 실리기는 해요.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기는 하지만, 다만 현재 이 시간에서 조금 이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가 부근이 45,0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 원 초반대까지는 눌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4만 원 초반대까지 눌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달의 분위기는 1, 2월 달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살짝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45,000원 이탈 시에는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우리가 3월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일 아마 45,000원을 이탈하는지 지켜보고, 이탈을 한다면 매도 의견을 함께 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할 때는 45,000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 매도를 해야 되고, 네. 47,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7,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면 더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차익 실현 염두를 하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4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완전히 이제 이 신고가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 초기 당시에 49,000원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어제 고점이 4만 이제 약한 8,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47,000원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이 49,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 수가 있고,
49,000원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부분은 또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고점 부분을 뚫어주는지, 뚫어주면 조금 더 이제 이 수익적인 폭을 늘리실 수는 있어요. 늘리실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매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루닛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워낙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이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까지 잘 올라왔던 만큼 우리는 3월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수익을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로봇이나 AI 또 챗GPT 관련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태권브이 얘기했더니 귀여운 반민님께서 태권브이 세대면 70년대생 아니냐 라고 남겨주셨는데 태권브이 다 알지 않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문가님도 70년대생 아니지만 알죠. 아는데 저도 나중에 안 거예요. 그죠? 네. TV로는 이제 저는 마징가 그다음에 건담 네, 다간도 봤죠. 네, 다간 기억나네요. 그죠? 네, 다간도 기억납니다. 네. 저도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안 거고.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초대박님 멘탈들 잡고 갑시다 라고 하시면서 3월장을 위한 멘탈 관리를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 3월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이 시장을 버텨가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로 잘 그 시장을 버텨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지훈 님이 웅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83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세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웅진이라는 종목 역시 AI, 챗GPT라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 이후에 2,000원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4%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 웅진이 계속해서 그 모멘텀 이어갈까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저는 완전히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진이 최근에 저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저가에서 약 한 1,300원에서 1,400원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선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챗GPT발 이슈가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웅진이 애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웅진이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입김이 묻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웅진은 그러면은 챗GPT8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으면 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좀 살아 있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챗GPT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죠. 분명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이 수급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웅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에 바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한 음봉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적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챗GPT8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하락이 나온,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까지도 윗골이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600원 구간이 21선 주요한 지지라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지라인 구간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춤에는 지금은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그러니까 주식이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이슈도 이슈지만은 수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줘야지 그 수급을 기초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웅지는 말씀드렸듯이 이 끌어올려졌었던 물량이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수급을 다시 한번 모아가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1선을 지켜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지나면은 3월장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월장 시작되면서 AI 쪽에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21선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 부근이 약 1,578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 라인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마 1,300원에서 1,400원 정도의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구간에서 힘을 모았다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가 또 저항권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 1,578원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추가 매수 대응을 하게 되면은 또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는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창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월 달에 어떠한 테마, 어떠한 이제 이슈가 좀 핫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중국 양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저가형 모델이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그동안에 싼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가형 모델 출시를 하면서 저가형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또 2차전지, 이 납품,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야기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링크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양회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중국 양회는 일반적으로 양회 이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 쪽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이제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양회라서 아마 이 중국의 정책 지원폭이 더욱더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회 기간 동안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간 산업 쪽이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3월 달에 IRA 가이던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2차전지 소재 쪽이나 태양광 풍력 정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IRA 가이던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뭐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용 관광 쪽이라든지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이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정책 내놓을 예정이라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은 또 1분기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3월 달이. 그러다 보니까는 또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3월 달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의 경제지표가 지금 다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의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아마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더 클 겁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려감 자체는 더욱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 폭들, 그리고 급등락, 그리고 순환매 이러한 부분들이 2월 달보다 저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 3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웅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AI 쪽 일관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면 웅진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또 당분간에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이 형성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제 이 엄두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로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챗GPT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으니까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웅진이 실적은 그래도 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받는 구간은 분명하게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 오늘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비중 축소 이후에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구간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구간이라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현재 구간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 그리고 지켜주게 되면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가 주시면서 이제 뭐 1차 목표가는 아마 매수가 근처가 될 겁니다. 매수가 근처에 또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한번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웅진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570원대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추후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다시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아까 괜히 태권브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채팅창에서는 지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쫄보님께서는 웅진 지금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무슨 요술공주 민키의 그랑조의 바야바의 은하철도 999의 지금 어릴 때 보셨던 만화 영화들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이제 같이 나이 먹은 거 티내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상담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과거지만 내일을 당장 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 종목 어떻게 갈지 미래에 집중하면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남이경희님께서 솔루스 첨단 소재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는데요. 다시 올라오겠죠?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잡으셨어요. 최근에 이 고점에 딱 접근을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자, 다시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다시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동박 쪽에 가장 이제 주요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박 시장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죠. 동박 쪽에 워낙에 이제 이 진출하는 기업들이 뭐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서 동박 시장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박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 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동박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좀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라온 배경은 역시나 기대감이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작년 실적이 적자가 나왔거든요. 매출 자체는 그래도 외형 성장을 해줬는데 작년 실적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뭐 적자가 나온 부분은 역시나 이제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뭐 올해부터 다시 한번 이제 이 동박 쪽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바닥 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동박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해서 캐파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이 주가에 대한 회복, 실적에 대한 회복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5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갔다가 5만 원 중반대 매물대 맞고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캐파 계속 늘려나가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마 주가를 예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4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4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현재 5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고 그 상승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현재 11선 지지받고 있는데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21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만 원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폭은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구간까지는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한 46,500원 정도 이탈 시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 다시 한번 잡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동막 시장은 꾸준하게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흑자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가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 원 구간에서 이제 재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4만 원 초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조정 나온 다음에 힘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서 결론적으로 기간은 좀 길게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손실폭도 좀 감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4만 원 초반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구간 잡아가 주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길게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46,500원 구간 지지라인 안내드리면서 이 구간 이탈했을 때에는 비중 축소 후에 향후에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또 다시 한번 5만 원 중반대까지는 이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5만 원 중반대를 뚫어주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던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중반대는 뚫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때부터는 또 실적이 좀 잘 눈에 보여야지 5만 원 중반대를 뚫어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만 원 중반대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당분간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갔을 때 45,000원 이탈 시 매도와 함께 또 4만 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나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김영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1부에서뿐 아니라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함께 하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열어두도록 할게요. 반올림 100%님께서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남겨주세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출석 체크 잠깐 하자면 나우이즈님 오셨고
차우차우님 오셨네요. 호두빵님 반갑습니다. 도대체 요새 붕어빵, 계란빵님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안 오시는 건지. 자, 그리고 꾸쭈님, 야후님 모두 잘 오셨고요. 우상향님께서도 뿅 출첵해 주셨어요. 김정희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과 김연아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일 로보틱스 한번 살펴볼까요? 해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3만 원이네요. 비중을 20% 담으셨고요. 흐름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 27,2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네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도 20%로 조금은 든든하게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로보틱스, 이 요일 로보틱스 역시 계속해서 좀 모멘텀 받아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의 시장 특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수급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그 수급 들어간 종목군들이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다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로봇주들이 저번 주부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죠. 배달 로봇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뭐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로보티지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는 지금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일 로보틱스는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분위기가 완전히 좀 끝날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분출이 됐잖아요. 저번 주부터 들어왔었던 수급이 오늘 분출이 된 건데 지금 최근에 뭐 AI, 챗 GPT 쪽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분출된 이후에 수급이 살아있으면은 계속해서 더 가는 움직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주들은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로봇주들은 수급이 살아있거든요. 때문에 아마 내일 혹은 이번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이 수급이 괜찮습니다.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가 줬고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전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29,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로봇주들이 지금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은 거의 저는 대장 섹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이렇게 이제 로봇주들이 갔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조금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 오늘 들어온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좀 가능한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이제 로봇주들이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한 29,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유일 로보틱스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목표가로 어느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상까지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로보틱스가 이 3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이제 이 정리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이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세팅량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로봇주들은 지금 실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봇주들은 아직 실질적으로 실적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보통 이제 가는 섹터고 수급이 살아있으면은 보통 이제 가는 섹터다 보니까 수급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로봇주들은 건드릴만 하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 오늘의 수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구간은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구간 안내 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 노리는 쪽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로봇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매수가 근처에서 다시 한번 그 흐름과 함께 매도 타이밍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9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채팅창으로 하는 거 나는 조금 귀찮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꼼꼼한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후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45,000원이시거든요. 비중을 10% 담으셨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여름부터는 들고 계셨을 것 같고 그래도 이게 3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또 횡보를 하면서 뚜렷한 또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머티리얼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주요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제품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는 꾸준하게 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좀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제 확연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상승세로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메모리 쪽 업황을 봤을 때 아마 한 1분기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2분기부터는 완전하게 기대감을 조금 이제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업황의 회복이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시간만 조금 들이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는 결국 이 삼성이나 혹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살아나줘야지 같이 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결국 업황에 대한 이러한 회복성,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돼 주어야지 같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신 구간이잖아요. 때문에 45,000원 구간까지는 저는 이제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전혀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았던 것을 분출시킬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4만 원 구간이 이제 1차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구간을 지금 몇 번 정도 이제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때문에 아마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수급 들어오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또 4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5,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오래 갖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이 4만 원 구간이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작년 초 혹은 이제 중순쯤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마 이제 길게 기다리셨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이 기다리셨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이제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올해부터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시기가 아마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실적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주고 있어서 아마 반도체 업황 회복됐을 때 또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인 한 4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만 이제 기간을 길게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한 1, 2주 정도는 힘들 수가 있어요. 몇 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야지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쪽에 조금 이제 무게감이 실려 있고 충분히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니까 일단 하나머티리얼즈는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때문에 다른 종목 쪽 3월 달이나 혹은 이제 2분기 쪽에 조금 더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쪽에 이제 한번 집중을 해봤다가 하나머티리얼즈는 추가 매수를 한번 이제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눈에 띄는 수급이 이제 한 차례 좀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저냥 이 수급이 들어왔던 수준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에 띄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올 때 아마 4만 원 구간에 한 차례 소화를 해주고 눌림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면 오히려 수익적인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전망 확인해 주셨네요.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 거고요. 저희 2부에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포스코 ICT입니다. 나우이즈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확인할게요. 매수가는 7,000원이고요. 비중을 15% 담으셨는데요. 포스코 ICT 오늘은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6,79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파업 관련된 이슈로 이제 한 차례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주요한 사업 자체가 이제 뭐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물류 서비스라든지 다방면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포스코 ICT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차례 조금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스코 ICT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이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21선 구간 약 한 6,600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6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는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포스코 ICT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익 실현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한 차례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이 추세를 하락으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이 약 한 6,000원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한 차례 반등세는 분명하게 잡아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약 한 7,000원 구간 안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7,000원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전고점 부근 한 7,500원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든지 혹은 손절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 약 한 7,000원 구간에서 6,500원 정도 구간의 가격 밴드권을 형성을 해서 밴드권 상단 7,000원 구간은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리고 이 구간 돌파를 해주면 7,500원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딱 매수가 근처죠. 7,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3월 시장을 보낼 수 있는 미니 강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또 마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2부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